이승 쌓으면도 쓴10번까지는 뭐 그냥 평범했으니까 11번 정도로 넘어가 보시면은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AN이 있더라. AN이 A 플러스 N 마이너스 1의 공차가 크다라고 쓰고요. 맞아요. 그때 절대값 A6이 A의 8이더라.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 표현은 절대값 A6이 A8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A6과 A의 8이 같을 리는 없잖아. 불가능하겠죠. 공차가 0은 아니니까. 그러면 A의 6 더하기 A의 8이 0이다. 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랬으면 등차 중앙 때문에 A의 7이 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A의 7이 0이고요.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 KA K 플러스 1분의 1은 96분의 5다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이제 부분분수를 써보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D분의 1에 AK분의 1 빼기 AK 플러스 1분의 1로 바꿔 쓸 수 있잖니. 그러면 D분의 1이고요. 쭉 다 대입해서 나열했다고 치면 앞에 하나 살 거고 A1분의 1 맨 마지막 A의 6분의 1 얘가 되겠지. 얘가 96분의 5더라 이렇게 되겠죠. 왔을 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보면 공차가 양수라고 한번 볼까? 공차가 양수인가 생각을 해보면 7번째 항이면은 여기에 7번째 항이 걸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가 A1이고 여기가 A6이다 라고 했을 때 음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얘를 뭐 마이너스 1로 보고 얘를 마이너스 7로 본다면은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1 빼기 7분의 1이 되니까 될 수 있을 것 같아. 실제로 계산 안 해봤지만 뭐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공차가 이렇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양수다. 공차가 음수다라고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7번째 항이고 여기가 6번째 항에 여기가 첫 번째 항이 되시겠죠. 이해됐지? 그렇다고 쳤을 때 될 수도 있을 것 같네. 그치? 한두 케이스 좀 날려볼까 생각해봤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해? 해봐야지 뭐. 그러면 A의 7이 0이니까 A의 1은 마이너스 6D라고 쓸 수 있겠지. 또 A의 6은 마이너스 D 정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 그냥 대입을 했다 치면은 D분의 1에 마이너스 6D분의 1이고 플러스 D분의 1이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지. 계산하면은 6분의 6이니까 D분의 1 곱하기 6D분의 5가 되지. 얘가 96분의 5다. 날라가죠. 그러면 6D 제곱이 96이니까 6으로 날렸다 치면은 6일은 6에 6은 36 D가 플러스 마이너스 4라고 나오겠지? 오케이? 하여튼 그렇다 치면은 D가 플러스 4인지 마이너스 4인지 해봐야 되나? 귀찮은데. 첫 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자.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면은 A의 칙이 일단 0이거든? 그러면은 A1 더하기 A의 A1이랑 A의 13을 더하게 되면 얘 무조건 0일 거 아니에요. 또 두 번째 항에다가 12번째 항 더해도 0이겠지. 그러니까 13번째 항까지 쭉 가서 A의 6 더하기 A의 8도 0일 거고 A의 7도 0일 거란 말이야. 남는 거는 A의 15인데 그냥 선택지 보니까 양수라서 D를 4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쪽으로 가는 게 좀 빠른 거죠. 됐죠? 또 넘어가겠어요. 12번. (15번) 문제 보시면 함수 fx가 우리 친구 fx께서 9분의 1에 x에 x 빼기 6에 x 빼기 9가 돼서 3차함수가 좀 위쪽으로 많이 올라와 있고 아래쪽은 살짝 가 있는 함수가 잡히겠네요. 얘가 fx죠. 왼쪽이 0, 중간이 6이고요. 오른쪽이 9점으로 잡을 겁니다. 그때 t는 0부터 6 사이인데 t를 잡았으면 왼쪽에 fx고 얘가 t라고 잡자. 그러면 왼쪽엔 fx를 쓸 거고 오른쪽에서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 플러스 ft를 쓰겠다는 소리인데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t, ft를 지나는 직선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지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 이렇게 잡히겠네. 그때 이 색깔이 들어간 함수랑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 최대값이다 라고 하면 내가 지금 그린 것보다 살짝 더 올라가서 그림을 그리면은 전체 면적이 좀 더 커지겠지? 좀 더 가다가 결국에는 면적이 가장 클 때는 언제겠습니까? 당연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접선이 나올 때 얘가 일단 맥시멈이겠죠. 그리고 t가 더 왼쪽으로 가면 면적이 좀 더 줄어들 겁니다. 어찌됐건 그러면 f 프라임 t가 얼마가 나온 거야? 마이너스 1을 구하셔야겠지.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나올 때. 아니 그러면은 fx는 9분의 1에 x의 3승 빼기 15x 제곱 54의 x가 될 거야. 그러면 f 프라임 x는 9분의 1에다가 3x의 제곱 빼기 30의 x 플러스 54는 마이너스 1이 나와야겠지. 뭐 3하씩 날리면은 3분의 1에 x제곱 빼기 10x 플러스 3 주면은 3, 1 3, 8, 24 얘가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면 x제곱 빼기 10x 플러스 3 넘어왔으니까 21이라서 3과 7인데 3이라고 잡히면 되지 않을까요? t가 3이구나. 이거 12번 문제는 뭐 그냥 나왔던 거고 13번까지도 어렵지 않게 풀었겠지? 그쵸? 14번은 맞았니? 하늘이는? 13번 문제를 봅시다. 일단 원이 하나가 있죠.
다음에 뭐 대충 이렇게 하나 잡아주고 이렇게 하나 잡아주고 지렸다. 여기가 60도. A 길이 3. BC 길이가 루트 14. 내가 이 길이를 A, CD 길이, 이 길이를 B라고 했을 때 A 곱하기 B는 9 이렇게 나오겠죠. S2랑 6분의 5의 S1 오케이. 외접원의 반지름 구하라는 거는 뒤에 사인 값이랑 외접원의 반지름들을 차례대로 구해보세요 인데, 그러니까 일단 넓이에 대한 식을 줬잖아. 아래쪽과 위쪽의 면적을 S1, S2라고 잡은 다음에 뭐 이항이 나오니까 일단 A부터 C의 길이를 먼저 구해보셔야겠죠. 면적을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써보면은 2분의 1 9 더하기 AC의 제곱 빼기 13에다가 2고 3이고 AC라서 날라가서 3AC는 AC의 제곱 빼기 4죠. 4라고 나오겠네. 너 4구나. 그러면은 아래쪽 면적은 2분의 1에 12에다가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이라서 3 루트 3이 아래쪽의 면적이죠. 그리고 S1의 면적에다가 6분의 5를 곱해라. 여기다가 6분의 5를 곱한 게 위의 면적 2분의 1 AB의 사인 D의 값이 될 겁니다. 근데 2니까 여기 3대 3 날라갈 거고 AB는 9짜리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인 D는 9분의 5 루트 3이다 라고 하면 되죠. 되니? 그래서 뭐 마지막에 이제 반지름을 구하라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은 당연히 사인 법칙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사인 D 9분의 5 루트 3분의 4에 이 R이더라. 이걸로 일단 또 하나 더 찾는 것이다. 수능 문제인데 13번까지는 아주 기분이 좋게 풀어올 수 있었고 14번 봅시다. 저는 25번 맞았니? 22번 맞았어? 오, 전화 좀 마. 맞아, 알았어. 유진이는? 하늘이는? 도균이는? 25번 맞았어? 일단 14번부터 보자. 우리의 친구 fx가 2x의 3x 빼기 6x 플러스 1이고요. 너가 2번
2보다 작거나 같고요.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a의 x-b 2 x-b 플러스 9인데 2보다 x가 클 때죠. 일단 이를 기점으로 했을 때 왼쪽 함수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왼쪽 함수. 일단 얘가 이제 0,1 기준 점대칭인 거는 알겠고 이렇게 3차수가 있어요. 여기가 0이겠지. 그치? 그 다음에 0에서의 함수값은 당연히 1이 나올 거고요. 다음에 미분을 한번 해보면은 6x제곱 빼기 6이니까 여기가 1이지. 다음에 그러면 높이가 같아진 지점에서 2라고 함수값이 잡힐 거니까 이렇게 나와. 얘는 끝없이 내려가는 상황이죠.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음수인데 뭐 일단 알겠어. 근데 뭐 2를 넣었다 쳐볼까? 마이너스를 넣었다 쳐볼까? 그러면 6 더하기 6에다가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얼마냐? 아 마이너스 1 넣었지? 맞지? 7, 5? 이게 뭐지? 이렇게 있지. 오른쪽 함수를 내가 봐야 되는데 오른쪽 함수는 일단 위에라고 9만큼 평행이 넣으랬대. 그러니까 9니까 이쯤에 있을 거야. 9. 그리고 2,9를 지나는 건 알겠어. 근데 이제 b 값이 2보다 작던지 2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지점을 기점으로 위쪽으로 올라가기만 할 거 아니야? 쭉 올라가기만 하겠죠. 아니면 b가 2보다 크다고 하면 좀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모습도 될 거고. 근데 일단 뭐 보자. 문제에서 fx랑 y는 t에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는데 g가 gk랑 gk의 우극한 거 gk의 좌극한을 더했더니 9가 나왔대요. 근데 이 관계를 만족시키는 k 값이 딱 하나만 있어야죠. 딱 하나. 네, 지금 주황색이 그냥 올라가게끔만 설정을 해보면은 k는 실수 k거든. 실수 k. 만약에 k가 이 언저리에 있다고 치자. 그러면은 함수값 3개, 좌극한 3개, 우극한 3개 나올 거 아니야. 3, 4, 3 나오면 9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너무 많지 않을까? 저런 걸 만족하는 k가 너무 많아. 그러면은 무조건 그래프가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와 봤자 의미 있어 없어? 의미가 없지. 왜? 아까 전에 요 부분이 살아남으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내려오는 건 오케이야. 내려오는 건 오케이인데 애매하게 내려오면은 하나만 하지. 왜? 여기다 넣어버리면 되는 거죠. 실수 K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오셔야 돼요? 암만 못해도 밑에 부분을 살짝 터치하고서 올라가는 게 될까? 일단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K를 여기 놨어? 의미 없어. 올라가는 거 당연히 없어. 딱 지점에다 놨다고 치자고. 여기서는 빵꾸다 참고로 빵꾸 색칠돼 있죠. 하나, 둘, 셋, 4개. 위쪽에서는 2개. 아래쪽에서는 하나, 둘, 셋, 넷, 5개지. 안 되지. 너무 크지. 저 지점 안 될 것 같고. 아래쪽에 지점을 잡아보면은
아래쪽에서는 하나, 둘, 세 개. 딱 함수값 3개. 위쪽에서는 하나, 둘, 셋, 넷, 5개. 아래쪽에서는 한 개로 유니크하죠. 됐지? 뭐야? 왜 틀렸어? 아. 이십 번 20번 15번 했으니까 저번 시간에 자, 20번 문제 봅시다. fx가 마이너스 x의 3승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2x야. 3차함수가 뭐 이렇게 생겼을 거야. 0,0에서의 접선인데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짜리거든. 그럼 0이 대충 뭐 이쯤에 있다고 치고 접선이 그어졌다. 보자. 영 컴마 0에서 접선을 그렸어요. A지. 그리고 A라는 점에서 접선을 또 그렸어. 그랬더니 x축이니까 얘들아 0점이 0,0이니까 x축이 이렇게 지나가지 않을까?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자. 근데 여기에서 얘가 이제 A가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위의 점이니까 OAB가 얘가 지름이 원인 거죠, 원. 수직이 나는 풀자 쉽게 말해서. 여기까지 오케이. 아니 그럼 보자고. 그러니까 내가 이 흰색의 기울기가 2짜리였으면 주황색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셔야 되는데 애초에 변곡점은 얘는 얼마니? 3분의 a짜리죠? 변곡점의 x좌표. 그러면은 1대 2가 나왔으니까 이 점의 x좌표는 얼마가 나와야 돼? a가 나와야겠네. 그러면은 f 프라임 a가 얼마가 나오셔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쪽으로 식을 몰아가면 그러면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거 풀면 되죠. 물론 a는 안 쓸 거고. 이해됐죠? 뭐 20번까지는 스무스하게 넘어오는 거. 지금 몇 시야? 22번을 풀자. 22번을 풀고 21번은 풀 거야. 22번이 오래 걸릴 거라서 일단 fx가 x 3승이 fx
k 빼기 1 f의 k 플러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지 모든 k에 대해서 0보다 작다가 없다니까 모든 k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됐죠? 다음에 f 프라임 마이너스 4분의 1은 마이너스 4분의 1인 거고 f 프라임 4분의 1은 음수다. 그죠? 윤진이 이거 솔직히 몇 분 고민해봤어? 오케이. 하늘이 안 물어봤어 아예? 어? 일단 보자. fx를 근을 받은 건 아니니까 좀 빡세. 오케이. 다음에 그것도 그렇고 정보가 존나 제한적이죠. 그냥 저걸로만 봤을 때 딱히 알아갈 수 있는 게 없나 싶은데 k-1에서 k 플러스 1이야. 몇 칸 차이야? 2칸 차이. 2칸 차이. 그러니까 함수값들을 네 맘대로 다 곱하라는 게 아니라 2칸 차이로 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럼 네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친구들이 뭔 거 같아? 가장 중요한 친구 어디? 어디부터 일단 생각을 해야 될까? 그냥 무턱대고 생각해. 그냥 갑자기 내가 허공에다 삭제했어. 뭐 여기 이렇게 잡고 가. 뭐 해도 별로 큰 상관은 없기는 한데. 일단 나는 이 문제를 맨 처음 봤을 때 정답은 아니긴 한데 기함수가 눈에 밟혔어. fx가 기함수인가? 라는 게 눈에 밟혔어요. 왜요? 일단 칸수가 2칸 차이니까 2칸을 생각했을 때 뭔가 마이너스 1에서 1로 넘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럼 기함수면은 뭔가 마이너스 1 왼쪽하고 1 기준 오른쪽이 아다리가 착착 맞아떨어지는 게 뭔가 마이너스 1, 2, 플러스 1 2칸이면서 기함수가 나오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다고 나는. 근데 내 생각을 먼저 말했고 본인이 그게 안 됐어. 알았어. 이렇게 보자. 보자. k 빼기 1 k 플러스 1 k 플러스 2 k 플러스 3이고 k 빼기 2 뭐 이런 식으로 쭈루루루루 정수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자. 봐봐. k를 중심으로 봤을 때 만약에 k가 함수값이 양수가 걸렸다고 치자. 양수가 걸렸어. 그러면은 k 플러스 2에서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2칸 차이잖아. 0이 걸려야 돼. 0이 걸리든지 아니면은 양수가 걸리든지 아니면 0이 걸릴 수도 있겠지. 되겠죠. 다음에 왔어. 그럼 얘가 양수가 걸리던 0이 걸리던
0이 걸리던 뭐가 걸리던 얘가 쭉 이렇게 연결을 했다고 생각을 하자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때 함수값들은 여기서 또 양수가 걸려. 얘 무조건 양수지 사이에서. 그러면 얘가 양수니까 이쪽에서도 뭐가 걸려야 돼? 0 아니면 양수가 걸려야 돼. 이쪽도 0이 걸릴 수도 있고 양수가 걸릴 수도 있잖아. 0이 걸릴 수도 있고 양수가 걸릴 수도 있겠지. 여기서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또 얘를 양수라고 본다면 그 다음 거에서 또 0 아니면 양수가 걸려야 돼. 이게 끝도 없어. 쭈루쭈루 몰고 가면.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한 번쯤은 정수의 실근이 필요해.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는 정수인 실근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왜냐면 양수인 거 몰고 가면 계속 양수만 걸려야 돼요. 정수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말이 안 되잖아. 3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에서도 양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정수근이 한 번쯤은 나오셔야 합니다. 오케이. 정수근이 나와야 되는구나. 동시에 내가 K라는 지점에서 정수근이 걸렸어. 여기 나왔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여기 K를 기점으로 3차 함수니까 여기에 얘는 별로 의미가 없겠지. 그러니까 얘가 양수에 걸려도 되고 얘는 음수에 걸려도 돼. 상관이 없어. 얘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왜? 얘 때문에 행복해진 거지. 또 동시에 K-2도 얘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두 칸을 봤을 때. 근데 내가 그래프를 만약에 그냥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올라가고 있어. 오케이. 그러면 K 플러스 1이 양수거든? K 플러스 1이 양수죠. 그럼 K 마이너스 1이 뭐가 나와야 돼? 음수면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걸려야 돼. 0 아니면은 또 양수가 걸려야 되지. 오케이. 내가 얘를 또 0이 걸렸다고 치자. 예를 들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올라갔어. 이렇게. 정수근이 하나가 더 나온다는 소리네. 네, 그러면 뒤쪽에서 무조건 실근이 하나 더 꺾여 들어가야 되지. 무조건 꺾여 들어가야 돼. 왜요? 음수가 걸린다는 말이야. 무조건 꺾여 내려갔어. 그럼 여기서도 근이 하나가 더 걸리는 이런 모습이 걸려야 되지. 만약에 근 두 개가 잡혀버리면 서로 다른 세. 서로 다른 두 근을 잡아버렸어. 해봐. 이렇게 나왔다고 진짜. 내가 정수근이 나와야 된다까지는 우리가 서로 합의가 된 거지. 정확히 위치는 모르더라도. 여기 정수근 걸렸다고 진짜. 안 돼. 왜냐면 봐봐. 여기 K야. 여기가 K 빼기 1이거든. 얘 무조건 음수야. K 플러스 1이 애매한 데 놓이면 안 될 거 아니야. K 플러스 1 무조건 어디 넣어야 돼 그러면? 여기 넣어야 돼. K 플러스 1. 여기다 놓으셔야 돼. 두 칸 차이니까. 그래서 K-K 플러스 1 잡힐 거고 여기 0 잡힐 거고 K 플러스 1 나오고 K 나오다. 이렇게 뭐 어찌 구성은 할 수는 있어. 근데 뒤에 조건을 안 맞춰줘요. 이 조건들. 좀 간격을 좀 잡아서 해보자. K5 이렇게 있다고 쳐서 이렇게 나왔어. K야 K 플러스 1이야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고. 그러면은 K는 K 마이너스 2
아마 괜찮아. 이쪽 더 뒤로 가도 괜찮아. 괜찮아. k 플러스 1과 k 마이너스 1 이때도 괜찮지? 0이야. 그다음 k 플러스 1이고 k 플러스 2랑 k야. 괜찮아. 괜찮고 괜찮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뭐 식을 이렇게 놓아볼 수 있지 않을까? fx가 x 마이너스 k의 x 플러스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라서 이걸 집어넣어 보면은 얘가 0보다 작다가 안 나와. 불가능해. 중근에 걸려버려. 뒤집어도 마찬가지. 어차피 안 나와. 서로 다른 세근이 일단 완성의 모습이 서로 다른 세근을 가져야 되는구나 라는 결과를 얻는 거고요. 다음에 f 프라임 4분의 1이 오케이. 3차 함수가 있어. 이런 느낌이죠? 마이너스 4분의 1도 그렇고 플러스 4분의 1도 이쪽에 있어야 돼. 무조건 걸려야지. 다음에 음수다. 영의 위치가 이쯤에 있겠지? 딱 중간쯤에. 그럼 보자. 다시 봐봐. 3차함수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0이 또 이쯤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자. 0이 이쯤에 있어. 그러면은 0부터 0을 여기로 놨을 때 0이 양수라고 치자고. 그러면 앞쪽에서 실근이 걸려야 될 거 아니야. 뒤쪽에서 정수근이 하나가 더 필요할 거야. 내가 예를 들어 정수근이 여기라고 칠까? 여기 하나 걸렸어. 그 다음 정수근도 걸려야겠지. 정수근이 두 개는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아니면 여기에다가. 근데 보자. 내가 여기를 잡았으면 간격이 여긴 좁고 여긴 넓기 때문에 여기서는 애매한 게 하나 걸렸다고 치자. 여기가 한 1, 여기 2 이렇게 걸렸다고 칩시다. 1과 2다. 그럼 마이너스 1은 무조건 여기 걸리지 않니? 그쵸? 마이너스 1이 여기 걸렸어. 그러면 뒤에 여기도 정수근이 걸릴 리는 없단 말이야. 뒤쪽에다가 쭉 내려와서 여기가 마이너스 2가 걸려있지. 안 되겠지. 똑같은 논리를 0에서 내려버렸다고 치면은 또 정수근들 안 잡힐 거 아니야. F형은 얼마가 나올 수밖에 없어. 0이 나와야겠죠. 민진 이거 이해돼? 근데 뒷쪽에서 왜 정수근이 잡히는 건지. 정수근 3개가 나왔다 치면은 다시 해보세요. 내가 0에서의 함수값을 양수라고 놔봅시다. 그리고 3차함수니까 이렇게 떨어지고 있겠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지? 그러면 네가 만약에 뒤에 근을 1이 아니라 존나 완만해. 저 앞쪽에서 정수근이 나올 거는 뻔하잖아. 정수근이 앞에 하나는 필요하잖아. 만약에 네가 2다라고 나왔어. 이렇게 되겠어.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고 치고 그러면은 얘는 오케이 된 거 맞지?
그럼 1에서의 근이라고 치자. 1에서 또 양수야. 마이너스 1에서 뭐가 나와야 돼? 0 아니면은 양수가 나와야 양수 아니면 0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그러면 fx가 마이너스 1이랑 2라고 근을 잡았지? 3이라고 근을 잡아버렸어도 3이라고 네가 근을 잡았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두 칸 간격이니까 괜찮은 거 맞지? 얘도 괜찮은 거 맞아. 그러니까 좋게. 근데 왔어. 뒤쪽에서 얘가 또 양수니까 여기도 양수. 양수. 그러니까 또 여기서 뒤에 정수근이 잡힌다고 치자. 0을 믿죠. 그러면은 플러스 근이 몇 개? 플러스가 2개 나오네. 이쪽 하나, 저쪽 하나. 뒤쪽 하나도 정수근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근 하나가. 그럼 fx 좀 쉬워. 그러면 우리 친구 fx께서 0이 걸렸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가 0이겠지? 그럼 내가 여기를 지금 현재 3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뒤쪽 근이 존나 멀리 있을, 그러니까 이 간격보다는 이 간격이 더 멀리 있을 거 아니야. 이쪽으로 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쪽에서 근이 뭐 마이너스 k라고 생각을 할까? k는 정수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도 정수 어떤 n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f'x가 f' 마이너스의 4분의 1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라는 걸 잡고서 넘어가 보면은 n과 k가 존재하지 않아요. 실제로 해보면 그러니까 fx를 x 빼기 3이고 x 마이너스 n이고 x 플러스 k라고 하자. n과 k는 싹 다 정수라고 생각을 합시다. 계산 자체가 계산으로 말고 이렇게 한다네. 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라고 나왔을 때 이러면 안 되잖아. 어떤 정수가 될 거야? 두 칸이니까 안 돼. 이것도 안 되죠. 계산할 필요도 없네. 두 칸 간격으로 잡히다 보니까 언젠가 분 떠버리지. 3이고 안 됐죠? 그러면은 앞쪽에 멀리 가지 말고 2에서 실근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여기가 2가 되잖아. 그럼 여기 더 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 거고 마이너스 2가 있고 실근이 뭐 잡힌다고 하더라도 뒤쪽에서 어차피 두 칸 차이로 또 안 돼버리지. 얘를 그럼 위아래로 대칭시켰을 때, 즉 얘를 밑으로 내렸을 때 F형이 음수가 나와버려도 어차피 같은 상황 아니야. 정수근이 너무 멀어지면 안 잡히겠죠. 그래서 F0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당연히 그래프는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또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가 0이 잡혔으니까 얘는 괜찮은 거 맞아. 상관없어. 마이너스 1에서랑 1에서인데 얘도 마이너스 1에서의 값을 양수로 봤어. 이게 음수면 돼, 안 돼? 안 되게 0일리는 좀 빡세니까 0일 때니까 나중에 치고 여기서를 양수로 봤어.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 여기서 양수 좀 치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정수근이 2개 나와야 된다 했잖아. 아까. 있으면은 바로 오른쪽에 정수근이 나와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0 잡았어. 얘가 나올 수도 있겠네. 요거 아니면 마이너스 1에서 근이 나와야겠지. 둘 중에 하나겠지, 선택지가. 그럼 정수근이 연달아 있는 거를 하면은 케이스가 두 가지죠.
fx가 x의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k 아니면은 x의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k다라고 두 가지가 나오는 거지. 요걸로 요 조건 한번 해보시고 k가 나오겠죠. 두 번째 걸로 요거 하나 해보시고 그래서 요거 둘 중에 만족하는 거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1에서 근이 잡힙니다. 사실 이게 맨 처음에 k랑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1 막 이런 식으로 잡아나가니까 존나 긴데 솔직히 기함수의 냄새를 맡으면 훨씬 편해요. 왜냐면 기함수의 냄새를 맡았어? 그러면은 그냥 일단 F형은 0을 받고 시작할 거 아니야. 그치? 0을 받고 시작하면은 그 뒤 논리들이 꽤 많이 편해지기 때문에 기함수 냄새를 맡냐 안 맡냐로 좀 많이 갈립니다. 너 맡았냐? 일단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합시다. 뭐 써야 되지? 아니다. 21번 뽑아야 되지. 21번 보시면은 얘가 0하고 6에서 실근을 갖다 0과 6에서 실근을 갖고 살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3이죠? 그때 양수 A에다가 얘가 6을 넣었으면 함수값이 1이니까 6,0을 만나야겠지. 그치? 그래프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로감수니까. 그때 또 이제 t-1부터 t까지니까 t-1부터 t 플러스 1이다라고 두 칸의 간격을 주는데 f의 최대값을 주티라고 하자. 최대값이 뭐가 됐으면 좋겠대. 0부터 무한에서 최소값이 5가 돼도 그럼 보자. 3에서의 함수값이 9죠.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6x 1에서의 함수값이 5네. x가 1일 때 함수값이 5죠. 여기서는 5에서의 값이 나오겠지? 그치. 근데 두 칸 간격으로 가다 보니까 t-1부터 t 플러스 1이죠. 오른쪽에 있어버리면 최대값은 오른손으로 잡힐 거야. 여기서 출발하는 거지. 그러다가 오른손 가다가 그때 갈 거 아니야. 그러면 t가 0일 때부터 출발을 하면 t 플러스 1을 0서부터 가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평행이동하는 느낌. 이렇게 한동안에 일정하겠지. 한동안에 일정할 거고 꼬라 박을 거야. 정확하게 5가 되는 데가 마지노선이겠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2차 함수를 타면 되는 게 아니라 로그 함수를 타고서 올라가야지만 최소값이 5가 잡힐 거 아니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은 왼쪽 끝이 5에 놓였을 때 오른쪽 끝은 로그에 놓여야 되는데 둘 다 함수값이 5로 같아지는 순간이 되시겠죠. 그러면 얘가 a의 로그 4에다가 x 마이너스 5가 될 텐데 얘가 몇 컴마 몇 지나? 7,5를 지나셔야겠죠. 그랬을 때 t가 6이 나왔을 때 t-는 5가 나오고 t 플러스 1에 얘도 5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높이가 같으셔야죠. 이거 문제 끝이에요. 그치? 그러면은 24학년도 문제는 다 풀렸고요. 25학년도 6월. 음, 11번 문제 볼까? 최고차의 수가 1이고 f형은 0인 선차함수가 있는데 fx는 x의 3승 플러스 px 제곱 qx가 있더라. 그때 fa는 1이고 f 프라임 a는 3이다 라고 힌트 두 개를 던지고 a라고 하면 a, fa에서 접선의 y절편 y는 f 프라임 a의 x 마이너스 a의 플러스 fa인데 y는 f 프라임 a는 3이고 x 마이너스 a고 fa는 1이잖아. 이거에 y절편이라고 하니까 0 집어넣으면 1 빼기 3a가 4다 이렇게 나오죠. a는 마이너스 1이겠죠. 마이너스 1 넣고 마무리해주면 되니까 요거야 뭐 그렇고. 됐고 12번 문제 봅시다. 활력들의 멘탈을 부셔놨던 12번. 시험 맞았어? 좀? 아니 몇 번이에요? 저 3번이네. 이건 다 치고 A, B의 길이와 E, B와 C, D의 길이가 2배다. 2배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자.
사실상 넓이라는 게 밑면이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높이가 2배잖아. 그러니까 밑에 면적이 S면 위에 면적이 ES라는 소리겠지. S랑 ES다. 뭐 그런 거 없고. 그러면 봤습니다. 내가 여기를 왼쪽을 일단 알파라고 나올까? 이쪽을 베타라고 나올까요? 되니? 그러면 일단 2의 미안해 2의 베타 승에서 2의 알파 승을 뺀 게 일단 y지. 이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게 조금 힘든데 얘랑 여기 1 빼기 2분의 1의 베타 승에서 2분의 1의 알파 승을 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2의 알파 승에서 요 알파를 뺐다의 느낌으로 갈 수도 있고 선택의 문제지. 2의 알파 승에서 얘를 여기다 알파는 걸 빼는 거니까 플러스 2분의 1의 알파 승 빼기 1이다.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저 왼쪽에 있는 길이를 얘로 볼 수도 있고 얘로 볼 수도 있다. 별로 그렇게 뭐 애매하긴 한데 일단 나는 위에 걸로 일단 가볼게. 왜? 내가 죽거든. 플러스 마이너스. 다시. 그러니까 2의 베타승 빼기 2의 알파승은 2배 2의 알파분의 1 빼기 2의 베타분의 1이죠. 이렇게 되겠지. 또 통분을 하게 되면은 2 곱하기 2의 베타 플러스 알파분의 2의 베타승 빼기 2의 알파승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약분이 되죠. 그러면 얘가 이제 약분돼서 1이기 때문에 2의 베타 플러스 알파가 2니까 베타 플러스 알파가 얼마가 나와야 돼? 1이 나오셔야 돼요. 베타 플러스 알파가 1이구나. 하여튼 그래서 관계식이 이제 베타 플러스 알파가 1이다 이거 하나. 둘의 y좌표가 어때? 똑같아. 즉 2의 알파승 과 1 빼기 2의 베타승 분의 1은 똑같구나. 그래서 2의 알파승 더하기 2의 베타승 분의 1은 1이구나. 뭐 이렇게 하나 더. 두 개를 쓸 수가 있겠지.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되죠. 식을 그래서 전체 면적을 보면은 2분의 1에 밑면을 베타 빼기 알파 정도로 놓고 높이는 2의 알파승이 아니라 2의 베타승 빼기 2의 알파승이 되겠지? 저쪽 길이가 좀만 구하면 끝나는 거잖아. 여기 구하면 이게 이제 2분의 S니까 위에 거면 면적 구하면 끝이 나죠. 뭐가 좋을까? 알파 플러스 베타 1이고 맞지?
요것도 1이고. 응? 베타가 1 빼기 알파. 이렇게. 열립해야 되나? 이거 여기다 넣어볼게. 베타 자리. 2의 알파스는 2의 1 빼기 알파분의 1이고 더하는 게 2의 알파스 곱해보면은 2의 알파스는 플러스 2의 알파승에다가 2의 알파승 분의 1이니까 2의 알파승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2의 알파승은 1이 될 거고, 그러면은 2분의 3의 2의 알파승이 1이니까 2의 알파승은 3분의 2가 되겠네? 그러면 2의 알파승이 3분의 1이고 2의 알파승이 3분의 1. 그러면은 2의 베타승은 2의 알파 곱하기 2의 베타가 2라서 3분의 2면 얘 3이 되겠네? 2의 베타승은 3이죠. 집어넣어야지 뭐 이제 여기 나가야지. 왜냐면 알파는 로그 2의 3분의 2가 되고 베타는 로그 2의 3이 되니까 알파 베타 2의 알파 2의 베타 하는 거지. 됐죠? 넘어갑시다. (13번은) 너무 쉬우니까 14번으로 가보자. 14번 하고서 마무리합시다. 일단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K 값을 구하자. 인데 로그 2의 루트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에 플러스 75가 되고 빼기 로그 4에 75-kn인데 얘가 양수가 되도록 하는 n의 개수가 12개다. 그럼 일단 로감수를 받았으면 기본적으로 진수 조건부터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럼 첫 번째로 내가 할 수 있는 진수 조건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 더하기 75가 되고, 두 번째로 75-kn이 양수다.
너도 양수다. 얘가 이제 진수 조건이 되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진수 조건에서 n제곱 마이너스 10n 빼기 75가 음수고 얘가 이제 15에다가 5짜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잡아서 첫 번째는 n은 1부터 14까지입니다 라는 게 이제 진수 조건이죠. 자연수 n이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를 본다면은 n이 k분의 75보다는 작아야지. 됐니? 모든 자연수 k값의 합이고 이제 그러면 진수 조건을 다 따졌고 근데 여기 볼 때 얘들아 k가 예를 들어서 존나 큰 숫자 15라고 생각을 해봐. 75의 약수니까 k가 15라고 생각하게 되면 나눴을 때 5잖아. 그럼 둘 다 만족해야 되거든. 그럼 끼케봤자 n이 1부터 14까지인데 1부터 14야. k를 15라고 놨을 때 벌써 5보다 작다니까 공통범위 체크했을 때 12개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k가 존나 클 수는 없어요. 하다못해 9라고 생각을 해봤지. 왜냐 8점 얼마거든. 9면 얘도 안 되지. 9가 안 돼. 5는 돼. 5 돼. 그러면 6, 7, 8까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8이라고 생각을 해볼까? K가 8이라고 생각하면은 8, 8에 64, 8, 9, 70 9점 얼마네? 9점 얼마지? 얘도 안 되지. 7에 10점 얼마 나오겠네? 안 돼. 6이면이 12점 얼마니까 6까지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뒤쪽에 한번 확인을 해보면. 그러면은 내가 확인해봐야 되는 K 값은 띡해봐야 1, 2, 3, 4, 5, 6까지에 있는 K 값들만 보면 되겠죠. 나머지 K는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건도 따져봐야지.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n0 플러스 10n 더하기 75가 75 빼기 kn이다. 이렇게 일단 비교해 볼 수가 있죠. 양수라고 했으니까. 75k이 죽었다고 치면은 좀 죽이고 n도 죽여. 이렇게 되겠죠. 그럼 n은 k 플러스 10보다는 작다라고 나오겠지. 자연수니까 얘는 내 마음대로 막 죽인 거야. k가 1이야. 그러면 k가 1이라고 잡았어? 오케이, 뭐 너는 그렇다 쳐. 근데 n 값이 11보다 작으니까 끽해봐야 10까지죠. 안 돼. 이어도 12보다는 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12보다 작다니까 끽해봐야 1부터 하지. 1부터 쭈루룩이죠. 그래도 안 되지. 3이라고 해보죠. 3. 그러면은 3이면은 n 값이 3분의 75보다 작더 n이 13보다 작아. 근데 둘의 공통범위를 간다면 여기로 가는데 12개 맞아. 3 괜찮아. 4라고 해보자. 4분의 75랑 14가 될 텐데 4분의 75는 얘가 이제 15가 넘어가죠. 공통범위 여전히 얘야. 근데 n 값을 구해봐라고 하면 13개가 나오겠지. 12개가 아니라. 안 돼요. 5라고 치자. 5라고 치면은 여기가 15고 여기도 15니까 둘이 똑같아. 근데 그걸 n가 14개 다 잡힐 거야. 5도 안 돼요. 6이라고 하면은 그때서야 n이 6분의 75보다 작다. 얘가 공통범위로 나오겠지. 16보다 작을 리는 없으니까. 그러면 75를 6으로 나누게 되면은 6일 6에 15에다가 6이 12점 얼마? 12개 나오겠네. 12점 얼마 걸리니까.
15번도 저것도 중요한 문제라서 11번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근데 다음 시간에 올 때 수능 완성 끝내와 이형 표현은 다 끝내봅시다. 오케이 고생했어요.